이 남자는 처음부터 잘 나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월가 출신도 아니고 금융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차트 앞에 앉아서 시장이 왜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싶었던 한 명의 평범한 분석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들어낸 단 하나의 지표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트레이더들이 매일 열어보는 화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남성이 바로 볼린저 밴드의 창시자 존 볼린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표가 워낙 오래됐으니 만든 사람도 이미 은퇴했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도 현역입니다. 작년에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실전 매매 강연을 진행할 만큼 여전히 시장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 개인 투자자도 기관 투자자도 모두 쓰는 지표. 그런데 왜 이 지표로 돈을 버는 사람보다 계좌가 망가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까요? 존 볼린저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직접 말해왔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씁니다. 밴드 상단에 닿으면 팔고 하단에 닿으면 삽니다.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바로 이 방식이 계좌를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존 볼린저가 실제로 말하는 사용법은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그 내용을 처음으로 제대로 풀어드리려 합니다. 그의 저서와 작년 내한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창시자가 수십 년간 직접 검증해온 실전 매매 원칙을 오늘 당장 쓸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 겁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존 볼린저가 직접 개발한 핵심 매매 전략이 공개됩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볼린저 밴드의 진짜 개념부터 아주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그 명성에 비해 의외로 구성이 매우 단순합니다. 딱 세 가지 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에는 상단 밴드, 그리고 아래에는 하단 밴드. 여기서 중심선은 일반적으로 21일 이동평균선을 사용합니다. 이 중심선은 추세의 생명선으로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선은 가격이 중심선 위에서 움직이고 중심선이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가격이 중심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중심선이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는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의 2배만큼 계산해서 위아래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 상하단 밴드는 현재 가격이 평균치인 중심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즉 가격의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상하단 밴드의 간격이 좁다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낮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밴드 폭이 넓다면 가격이 크게 움직이며 변동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일반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설정할 때 중심선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하단 밴드는 표준 편차 2배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기본 추천값일 뿐입니다. 시장 환경이나 여러분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 충분히 조정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타 트레이더라면 가격 변동성을 더 빠르게 잡아야 하기 때문에 10일 이동평균선과 표준 편차 1.5 이하로 세팅을 바꿔주면 가격 반응을 훨씬 민감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장기 매매를 하는 투자자라면 30일 이동평균선과 표준 편차 2.5 이상을 설정해서 큰 추세 위주로 매매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수치가 정답이다가 아닙니다. 나의 매매 스타일에 맞춰 설정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볼린저 밴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 95% 이상의 확률로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 밴드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하단 밴드가 위치한 표준 편차 2배 범위 안에는 전체 가격 움직임의 95.44%가 포함됩니다. 이게 실전 매매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가격은 단기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하고 때로는 거칠게 흔들리기도 하지만 결국 통계적으로는 평균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정한 범위를 우리 눈에 보이게 시각화해준 것이 바로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볼린저 밴드 매매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특징입니다. 참고로 표준 편차를 1배로 조정하면 가격이 68% 확률로 상하단 밴드 사이에서 움직이고 표준 편차를 3배로 조정하면 가격이 99% 확률로 상하단 밴드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볼린저 밴드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볼린저 밴드로 상대적인 가격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상단 밴드, 중심선, 하단 밴드라는 3개의 기준선이 보이죠? 현재 가격이 이 세 선 중 어디에 더 가깝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지금 시장의 상태를 아주 빠르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상단 밴드에 근접하거나 돌파했다면 시장은 과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는데요. 이럴 때는 무작정 신규 매수로 따라붙기보다는 이익을 일부 실현하거나 혹시 모를 가격 하락 조정에 대비할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단 밴드에 가까워지거나 하락 이탈했다면 시장이 과매도 상태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때는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튀어오를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국 볼린저 밴드는 지금 시장이 과열되었는지 침체되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온도계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교과서적인 설명입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쓰는 사람 중 무려 90%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단 밴드 닿았네? 과매수니까 무조건 매도. 하단 밴드 닿았네? 과매도니까 무조건 매수. 많은 분이 볼린저 밴드를 RSI 같은 보조지표처럼 너무 단순하게만 해석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게 왜 위험할까요? 강력한 추세장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차트를 보면 가운데 중심선이 아래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추세가 하락 추세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격이 하단 밴드를 뚫고 하락하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드디어 하단 밴드 터치, 과매도 구간이다. 그리고는 바로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가 강한 구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대했던 상승 반전은커녕 더 아래로 하락합니다. 결국 하락 추세에 역행하는 매매를 하게 되는 셈이죠. 이게 바로 볼린저 밴드를 공부한 사람이 가장 흔하게 겪는 전형적인 손실입니다. 사실 이런 매매 방식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언제 쓰느냐입니다. 이 차트처럼 중심선이 평평하고 가격이 박스권에 갇혀 움직이는 횡보장에서만 먹힙니다. 반대로 중심선이 아래로 기울고 양옆으로 벌어지는 추세장이 시작되었다면 하단 밴드에서 매수하는 방식의 역방향 매매만을 고집한다면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볼린저 밴드에서 진짜 고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특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밴드 폭의 변화입니다. 사실 볼린저 밴드의 진짜 힘은 밴드의 폭이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 얼마나 좁혀져 있느냐에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상하단 폭이 늘 똑같이 유지되는 고정된 지표가 아닙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며 계속해서 형태가 바뀌는 살아있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시장이 조용하고 거래가 줄어들면 표준 편차가 작아지고 밴드 폭이 점점 좁아집니다. 반대로 가격이 급등 또는 급락하거나 뚜렷한 상승 또는 하락 추세가 나타나면 표준 편차가 커지고 밴드폭이 크게 벌어집니다. 결국 변동성이 밴드폭에 그대로 투영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밴드폭의 변화가 미래의 가격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강력한 단서가 된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오랫동안 아주 좁은 밴드 안에서 질질 끌며 횡보하고 있다면 이건 단순히 재미없는 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만간 폭발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면서 밴드폭이 이미 크게 벌어져 있다면 조만간 가격의 움직임이 잦아들며 밴드가 다시 좁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제대로 다루는 고수들은 지금 가격이 어디에 있는지만을 보는 게 아니라 밴드폭의 변화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가 또는 커지고 있는가를 확인해서 큰 움직임 직전의 구간을 미리 포착해 매매 진입 타이밍을 잡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밴드폭은 새로운 추세의 시작과 끝을 판단하는 아주 결정적인 지표가 됩니다. 보통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캔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위아래로 움직이던 폭도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밴드가 바짝 조여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밴드폭이 극단적으로 좁아지는 구간은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기회의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가격이 밴드의 한쪽 방향을 강하게 뚫고 나가는 순간 그 지점이 바로 새로운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강력한 추세가 시작될 때 볼린저 밴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실제 차트를 보며 상승 추세가 시작될 때 하단 밴드는 아래쪽으로 서서히 내려가고 상단 밴드는 위쪽으로 힘차게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밴드폭이 급격히 넓어지며 가격은 상방으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단 밴드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위쪽을 향하기 시작하고 상단 밴드는 더 이상 우상향하지 못하고 꺾여서 아래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상승 추세가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락 추세가 시작될 때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락 추세가 시작될 때 하단 밴드는 아래로 강하게 꺾이고 상단 밴드는 약간 위쪽을 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경우 밴드폭이 넓어지면서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상단 밴드가 아래쪽을 향하기 시작하고 하단 밴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온다면 하락 추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때부터는 가격이 옆으로 기는 횡보를 보이거나
조만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전에서 볼린저 밴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실전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전 포인트는 볼린저 밴드가 차트 패턴을 식별하는 데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실전 매매를 하다 보면 쌍바닥 헤드앤숄더, 삼각 수렴 같은 수많은 패턴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차트 패턴은 절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쁘게 그려지는 패턴은 실제 시장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 변동성, 거래량, 심지어 종목의 특성에 따라 패턴은 매번 미묘하게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가 차트를 보며 이런 깊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이게 진짜 쌍바닥 패턴이야? 이거 헤드앤숄더 패턴 맞아? 조금 애매한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 바로 이럴 때 볼린저 밴드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고점과 저점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주고 지금 구간이 추세 구간인지 횡보 구간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줍니다. 특히 가장 큰 장점은 서로 다른 시장,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도 항상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뢰도 높은 차트 패턴을 찾고 싶다면 볼린저 밴드를 함께 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볼린저 밴드는 고정된 선이 아닙니다. 특히 존 볼린저는 자신의 책에서 수많은 차트 패턴 중에서도 딱 두 가지를 유독 강조했습니다. 바로 쌍바닥 W 패턴과 쌍봉 M 패턴입니다. 이 두 패턴은 추세의 전환점을 가장 잘 포착해주는 패턴입니다. 먼저 쌍바닥형 패턴, 즉 W 패턴부터 보겠습니다. 이 패턴은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가 잠시 반등한 뒤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내려오지만 결국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볼린저 밴드만이 잡아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저점은 하락 모멘텀이 강해서 하단 밴드를 뚫고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점은 가격이 첫 번째 저점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지만 하단 밴드 안쪽에서 형성돼야 합니다. 즉 가격은 내려갔는데 밴드 기준으로는 과매도, 강도는 오히려 약해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 하락 에너지가 약해졌다고 볼 수 있고 상승 반전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두 번째 저점이 하단 밴드를 다시 이탈하고 첫 번째 저점보다도 더 낮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유효한 쌍바닥 패턴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바닥이 아니라 그냥 하락의 연장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보면 쌍바닥 패턴에서는 거래량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저점, 하락 모멘텀이 강해 거래량이 크고 두 번째 저점에서 가격은 더 낮아질 수 있지만 하락 모멘텀은 둔화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래량 구조가 나오면 상승 반전의 신뢰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이번엔 반대로 쌍봉형 패턴, 즉 M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가격이 먼저 상승하고 이후 조정 구간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 시도하지만 힘이 약해지면서 다시 하락하는 반전 패턴입니다. 쌍봉 패턴에서는 첫 번째 고점에서는 상승 모멘텀이 강해 상단 밴드를 뚫고 돌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고점의 가격이 첫 번째 고점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동일합니다. 두 번째 고점이 상단 밴드 안쪽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은 상승 에너지가 약해졌다는 뜻이고 하락 반전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더 설명드리면 볼린저 밴드로 천정과 바닥을 식별할 때는 절대 가격이 아니라 상대성을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상단 밴드를 돌파하며 계속 신고점을 갱신합니다. 마지막 고점이 밴드 안쪽에서 형성되는 모습이 포착된다면 이것은 상승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매우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실제로 이런 구조 이후 하락 전환이 나오는 경우를 차트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실전 포인트는 바로 밴드 타기입니다. 밴드 타기란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나 하단을 계속 따라붙으면서 강한 추세를 이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볼린저 밴드로 돈 버는 사람과 계속 털리는 사람을 가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상단 밴드에 닿으면 과매수네 하고 서둘러 매도, 가격이 하단 밴드에 닿으면 과매도다 하고 덜컥 매수하는 것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강한 추세가 나올 때 정반대의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강한 상승 추세를 예로 들면
상단 밴드를 한 번 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상단 밴드를 위로 밀어 올리며 우상향합니다. 심지어 캔들이 상단 밴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제 꺾일 때 됐잖아.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절대 매도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상승세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강한 하락 추세가 터졌을 때는 어떨까요? 가격은 계속 하단 밴드를 터치하면서 우하향합니다. 이때도 캔들이 하단 밴드 툭 튀어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과매도니까 이제 반등 나오겠지? 하고 매수하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황은 바닥 신호가 아니라 하락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밴드 타기는 추세의 끝이 아니라 추세의 가속이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상위 10%의 트레이더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단 하단 밴드에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매매 포지션을 잡으면 안 됩니다. 밴드 타기 구간에서는 상단 하단 밴드의 길을 따라 가격이 계속 가는 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밴드 타기 구간에서 추세 반전을 좀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RSI, MACD, 거래량 같은 다른 보조 지표들을 병행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보조 지표들과 신호들이 한 곳에서 겹쳐 나올 때 비로소 이제 추세가 약해지고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볼린저 밴드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강력한 실전 핵심 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스퀴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볼린저 밴드를 제대로 쓰는 고수들은 이 스퀴즈 하나를 포착하기 위해 이 지표를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퀴즈란 밴드의 폭이 극도로 좁아지는 현상, 즉 변동성이 말라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극도로 줄어들고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가 서로 맞닿을 정도로 가까워지고 캔들이 중심선 근처에 몰려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마치 시장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요즘 장 움직임도 없고 재미없네 라고 생각할 때 고수들이 이 주요한 구간을 반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조용한 시장 뒤에는 거의 예외 없이 큰 움직임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스퀴즈가 끝나고 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거래량이 갑자기 폭발하거나 가격이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튀면서 볼린저 밴드가 확 벌어지는 현상 말이죠. 이걸 우리는 벌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본격적인 상승 추세 또는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스퀴즈와 벌지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장은 이 두 과정을 반복하며 움직입니다. 변동성이 축소돼서 스퀴즈 구간이 나오고 이후 변동성이 폭발해 벌지 구간이 나오고 다시 시간이 지나며 변동성이 소진되면서 다음 스퀴즈 구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벌지 이후 변동성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질 때 추세가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한 번 터진 뒤에 두 번째 움직임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럼 스퀴즈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차트에서 밴드가 아주 좁아져 있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확 벌어진다면 이걸 보면 누구라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시장에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퀴즈는 지금 당장 들어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곧 엄청난 기회가 온다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존 볼린저는 스퀴즈를 최근 125개의 캔들 기간 중에 밴드 폭이 가장 좁은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때 차트의 시간 프레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5분 봉이든 1시간 봉이든 1봉이든 동일합니다. 반대로 벌지를 최근 125개의 캔들 기간 중 밴드 폭이 가장 넓은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퀴즈의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셨다면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눈으로 보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진짜 스퀴즈인지 더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만들어진 볼린저 밴드 파생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입니다.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는 말 그대로 현재 볼린저 밴드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밴드가 좀 좁아 보이는데? 혹은 이게 진짜 스퀴즈가 맞나? 같은 애매한 주관적 판단을 정량적으로 딱 잘라 해결해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차트를 보면 볼린저 너비 지표가 상승하면 변동성이 살아난다는 의미로 조만간 가격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가 하락하면 변동성이 죽는다는 의미로 조만간 가격이 횡보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보면 추세의 시작과 끝을 미리 포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폭발적인 가격 움직임이 시작되기 직전 구간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손절은 짧게,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진입 타이밍을 찾는데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존 볼린저는 체계적인 매매를 위해 밴드폭 지표 외에도
반드시 알아야 할 파생 지표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바로 %B 지표입니다. %B 지표는 현재 가격이 볼린저 밴드 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수치화하여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의 해석은 아주 간단합니다. %B 지표가 1.0이면 가격이 상단 밴드에, %B 지표가 0이면 가격이 하단 밴드에, 그리고 0.5면 중심선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 이상이면 상단 밴드 위에, 0 이하이면 하단 밴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표가 가진 단 하나의 확실한 장점은 바로 주관적인 느낌이 아닌 객관적인 숫자로 과매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느낌으로 좀 과열된 것 같네가 아니라 %B가 1.3이네, 확실히 과열 구간이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서 매매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될 틈이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규칙 기반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자, 지금부터 존 볼린저가 직접 밝힌 볼린저 밴드 최고의 매매 전략 4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4가지 전략 중에는 한 번만 제대로 익혀도 여러분의 매매를 훨씬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불필요한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필살기 같은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존 볼린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트레이딩 성과를 높이는 방법은 딱 2가지뿐이다. 승률을 개선하거나 손익비를 개선하는 것. 존 볼린저가 말한 승률과 손익비 개선하는 비법과 볼린저 밴드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볼린저 밴드라고 적어주시고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존 볼린저가 직접 정리한 최고의 전략. 그 첫 번째는 바로 스퀴즈 매매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볼린저 밴드의 수많은 기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전세계 상위 1% 트레이더들이 가장 애용하는 전략이기도 하죠. 고수들 사이에서 스퀴즈야말로 볼린저 밴드에 꽂히자 최고의 필살기라는 말이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스퀴즈 전략을 완벽히 이해하려면 먼저 모든 시장이 변동성 사이클을 반복한다는 개념을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어야 합니다. 주식, 코인, 선물 등 종목을 막론하고 차트에는 예외 없는 공통 현상이 나타납니다. 변동성이 작아지면 밴드폭이 좁아지고 변동성이 커지면 밴드폭이 넓어집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유심히 살펴보면 밴드폭이 좁아졌다가 다시 벌어지고 또다시 좁아지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퀴즈 매매 전략은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집니다. 스퀴즈 구간 이후 가격이 상단 밴드를 돌파하면 매수 포지션이 진입하고 반대로 가격이 하단 밴드를 이탈하면 매도하거나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스퀴즈 매매 전략을 실전에서 쓰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헤드페이크 현상입니다. 헤드페이크란 농구 선수가 수비수를 따돌리기 위해 머리와 시선으로 방향을 속이는 페이크 동작을 하듯 차트에서도 가격이 처음에 가짜 방향으로 살짝 움직였다가 곧바로 진짜 방향으로 급격히 꺾여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처음에 가격이 상단 밴드를 돌파하는데 가짜 돌파이고 이후 진짜 추세는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퀴즈 전략에서 상하단 밴드 돌파만 보고 바로 진입하면 이런 헤드페이크 해소가 연속적인 손절만 맞게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존 볼린저는 스퀴즈 전략에서는 앞에 알려드린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를 반드시 병행해서 사용할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일단 차트에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를 추가하기 위해 상단의 지표 메뉴에서 볼린저 밴드 폭이라고 검색하고 클릭해 차트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너비 지표의 0.3 구간에 하단 기준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이 0.3이라는 수치는 절대적인 정답이 아닙니다. 값은 종목이나 시간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차트를 보면서 경험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를 결합한 스퀴즈 매수 전략은 너비 지표의 선이 하단 30 기준선 아래로 하락해 변동성이 극도로 줄어든 상태인 스퀴즈 구간임을 확인합니다. 이후 너비 지표가 다시 하단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면 변동성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확인해 가격이 상단 밴드를 돌파하면 매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매수 진입 시점에 중심선 가격대 아래에 손절선 설정합니다. 그리고 스퀴즈 돌파는 한 번 터지면 진짜 크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겁먹고 수익을 일찍 확정 지어버리면 이 전략의 진정한 가치를 누릴 수 없습니다. 존 볼린저는 추세를 끝까지 먹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익절 원칙을 추천합니다. 추세가 이어지는 동안은 최대한 들고 가다가 가격이 중심선을 하향 이탈하면 익절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실은 작게 제한하고 추세가 터질 경우 수익은 커지는 아주 좋은 손익비 구조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존 볼린저가 알려준 스퀴즈 승률을 높이는 업그레이드 버전 매매 전략 두 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스퀴즈 현상을 주요 지지 및 저항선과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하락 추세 중에 중요한 지지선에서 반등 양봉 캔들이 나오고 그 반등 이후 스퀴즈 구간이 재생되다가 가격이 볼린저 상단 밴드 돌파하면 상승 반전 신호로 매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퀴즈 업그레이드 전략은 MFI 지표를 병합하여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차트에 MFI 지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MFI는 거래량까지 고려하여 시장의 모멘텀을 파악하는 지표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RSI 지표와 유사한 성격이지만 거래량까지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MFI 지표는 중간에 50 기준선을 기준으로 0에서 100 사이 값으로 표시되며 MFI 50 기준선 위에 있으면 매수 압력이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MFI가 50 기준선 아래에 있으면 매도 압력이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수 진입 전략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스퀴즈 구간 이후에 너비 지표가 하단 30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고 가격이 볼린저 상단 밴드와 MFI 지표선이 50 기준선을 모두 상향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존 볼린저가 스퀴즈 매매 시 가장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원칙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퀴즈 전략을 실전에 활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은 바로 확인봉을 체크한 뒤 매매에 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인봉이란 스퀴즈 구간이 끝난 이후 밴드를 강력하게 돌파하며 출현하는 커다란 장대 캔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존 볼린저는 스퀴즈 패턴이 실패하면 미련 없이 빠져나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스퀴즈 구간 이후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매수 확인봉을 보고 들어갔는데 가격이 옆으로 횡보하거나 탄력이 있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즉시 포지션을 정리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흐를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추세가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최고의 매매 전략, 그 두 번째는 바로 추세 추종 매매 전략입니다. 일반적으로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은 상승 추세에서는 매수에 진입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매도하거나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즉 현재 시장의 추세가 가고 있는 방향 그대로 따라가서 수익을 추구하는 매매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전략은 바닥에서 사서 꼭대기에서 판다는 식의 이상적인 타이밍을 노리기보다 이미 형성된 추세의 중간 구간을 안정적으로 수익화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존 볼린저의 추세 추종 전략은 단순히 밴드 지표 하나만 보고 성급히 진입하지 않습니다. 볼린저 밴드와 추가적인 보조 지표를 병행하여 진짜 추세가 맞는지를 확인한 뒤 진입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상단 밴드를 터치하고 동시에 다른 보조 지표들이 강세를 나타내면 매수에 진입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사용하는 핵심 보조 지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B 지표와 MFI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핵심은 두 지표의 조건이 모두 만족될 때만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드린 볼린저 밴드 %B 지표는 가격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B 지표가 1 이상이면 가격이 상단 밴드 위에, %B 지표가 0 이하면 가격이 하단 밴드 아래에, 그리고 %B 지표가 0.5이면 가격이 중심선 부근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B 지표는 현재 가격이 과열권에 가까운지 아니면 침체권에 가까운지를 매우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지표 MFI는 RSI와 비슷해 보이지만 거래량까지 함께 고려한 모멘텀 지표라는 점에서 한 단계 더 강력합니다. MFI 지표 값의 범위는 0에서 100에서 움직이고 80 이상이면 과매수 상태를, 20 이하이면 과매도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차트를 직접 보면서 매수 타점을 잡는 구체적인 방법을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캔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B 지표가 1.0 위로 올라와 있는지 확인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MFI 지표까지 80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며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바로 그 시점이 매수 타이밍입니다. 자, 진입했으면 나갈 곳도 정해야겠죠? 손절가는 전 저점 아래에 깔끔하게 잡아두시고요. 수익 실현은 쭉쭉 올라가던 가격이 힘이 빠지면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하향 돌파할 때
그때 기분 좋게 익절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매매 진입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더라도 시장이 예상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은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 진입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첫 번째 신호는 예비 신호로 간주하고 일단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두 번째로 동일한 진입 신호가 포착될 때 본격적으로 매매에 나서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소위 말하는 가짜 신호에 곧바로 당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고 매매 승률 또한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심해 종잡기 힘든 시장 상황에서는 이 방식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존 볼린저가 꼽은 최고의 매매 전략 세 번째는 추세 반전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추세가 강력하게 꺾이는 변곡점을 포착하는 방법인데요. 흔히 우리가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고 할 때 나타나는 쌍바닥 W 패턴이나 반대로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판단되는 쌍봉 M 패턴을 잡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차트만 봐서는 지금 나타난 패턴이 진짜 반전 신호인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볼린저 밴드를 적용해보면 이 반전 패턴의 신뢰도를 훨씬 더 명확하고 날카롭게 판별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쌍바닥과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추세 반전 매수 전략은 가격이 하락하다가 두 개의 저점을 만들고 반등하는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각 저점과 밴드의 위치 관계입니다. 첫 번째 저점은 보통 하락 모멘텀이 강해서 하단 밴드 밖에서 형성되고 두 번째 저점은 하단 밴드 안쪽에서 형성돼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두 번째 저점이 첫 번째보다 낮아도 되지만 반드시 하단 밴드 안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 앞에서 알려드린 %B 지표를 보면 두 번째 저점에서 %B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B 지표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상승 돌파하면 매수에 진입합니다. 이때 거래량이 급증한다면 매수 신호의 신뢰도는 확 상승합니다. 존 볼린저가 자신의 저서에서 강조한 쌍바닥 쌍봉 패턴 외에 최근 강의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직접 언급한 특별한 추세 반전 전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매매 전략의 가장 큰 매력은 구조가 매우 단순하면서도 손절 기준이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예측이 적중했을 때는 수익폭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손익비, 우위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매 전략은 바로 투 캔들 반전 전략입니다. 먼저 하단 밴드 근처에서 두 개의 캔들이 연속으로 발생하는데 두 개의 캔들 모두 평균보다 큰 몸통이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튀는 캔들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이 실제로 개입된 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몸통이 작거나 애매한 캔들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왜냐면 작은 캔들은 그냥 의미 없는 소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캔들은 볼린저 밴드 밖에서 마감해서 종가 기준으로 확실히 이탈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캔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과도한 확신이 나온 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캔들은 즉시 밴드 안으로 복귀해 마감해야 합니다. 이게 나오면 방금 첫 번째 캔들 돌파 확신은 가짜였다라고 시장의 메시지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 캔들 종가에서 매수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이 너무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캔들 저점 살짝 아래로 설정합니다. 존 볼린저는 이 전략에 대해 이미 손절선이 짧게 잡혀 있어 실패해도 손실은 제한적이지만 성공했을 때의 보상은 훨씬 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몇 번 실패하더라도 계좌에 큰 타격이 없고 단 한 번만 제대로 적중해도 전체 수익 구조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존 볼린저는 한 가지 주의사항을 덧붙였습니다. 바로 두 번째 캔들이 밴드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두 번째 캔들이 밴드에 살짝 닿기만 하거나 종가에 애매하게 걸쳐 있다면 이는 완성된 패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다음 봉에서 다시 원래 방향으로 쭉 밀려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매매 전략의 핵심이자 진정한 고급 과정입니다. 존 볼린저가 이 전략에서 가장 높은 승률을 보여주는 상황 중 하나로 꼽은 것이 있는데 바로 헤드페이크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차트를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밴드의 폭이 극도로 좁아진 스퀴즈 구간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밴드 하단을 완전히 하락 돌파하는 첫 번째 캔들이 나옵니다. 아, 이제 본격적인 하락 시작이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향을 유지하지 못하고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상승하면서 강한 투 캔들 반전이 출현해 헤드페이크가 발생합니다. 이때 두 번째 캔들 종가에서 매수에 진입합니다. 존 볼린저는 헤드페이크 패턴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고스란히 녹아있어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돌파 캔들에서 사람들은 하락이 시작됐다고 매도하거나 포지션을 정리하는데, 두 번째 캔들에서 그 돌파가 실패하면서 포지션 전환을 한꺼번에 하면서 상승하는 반대 방향으로 터지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존 볼린저가 알려주는 볼린저 밴드 최고의 매매 전략, 네 번째는 바로 다이버전스 매매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한마디로 가격은 계속 가려는데 힘은 이미 빠지고 있다입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확히 짚고 갈게요. 다이버전스란 가격의 움직임과 보조지표의 흐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전략에서는 RSI 지표를 추가로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다이버전스는 두 가지입니다. 가격은 고점을 더 높이는데 RSI 지표의 고점은 오히려 낮아진다면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반대로 가격은 저점을 더 낮추는데 RSI 지표의 저점은 높아진다면 이것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이버전스 발생은 가격의 추세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힘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기존 추세가 끝나고 강력한 추세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신호로 간주됩니다. 먼저 RSI 설정을 보겠습니다. 존 볼린저가 추천하는 기본 설정은 통일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설정에 들어가서 랭스 14, 어퍼 리밋 70, 로어 리밋 30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매수 진입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하단 밴드를 두 번 터치합니다. 그리고 가격의 저점들을 연결한 추세선은 아래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즉 가격은 계속 더 낮은 저점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같은 구간에서 RSI를 보면 어떨까요? 오히려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됐다고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매수 신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상승 돌파하는 시점이 실제 매수에 진입할 타이밍입니다. 손절선은 최근 형성된 저점 아래에 설정하고, 입절은 진입 이후 가격이 상승하다 중심선을 하향 이탈하면 매도하거나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추가로 앞서 설명해드린 쌍바닥 패턴 매매법과 다이버전스 매매법을 결합하면 매매 승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일단 가격이 하락해 첫 번째 저점은 밴드 바깥으로 강하게 이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점은 밴드 안에서 형성돼서 앞에서 말씀드린 쌍바닥 패턴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가격 저점들을 연결한 추세선은 아래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RSI 저점들을 연결한 추세선은 오히려 위로 올라가고 있어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두 번째 저점에서 긴 아래 꼬리를 가진 캔들이 등장해 저점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면 매수에 진입하면 됩니다. 존 볼린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트레이딩 성과를 높이는 방법은 딱 두 가지다. 첫 번째 승률 개선, 두 번째 손익비 개선. 존 볼린저가 말한 승률과 손익비 개선하는 비법과 볼린저 밴드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볼린저 밴드라고 적어주시고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세력 시그널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